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술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화 발전해 왔는지 몰랐다 네네네. 하면서 너무 재밌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것도 꼭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주령 이거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술의 문화를 알리려는 거지 뭐 술을 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늘. 네네네.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도 네. 이게 좀 과음하시면 다들 네. 국민들이 안 될 것 같은데서 금주령을 내렸던 시기 언제부터입니까? 과음 때문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금주령을 내리는 사람들도 술은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과음은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먹고 죽을 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 금주령은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거 진짜 네.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어요. 금주령이. 금주령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늘 있어 왔습니다. 예. 심지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100년 전에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류는? 금주령은 늘 실패했습니다. 금주령이 성공한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이게 참 한국 이 한반도에 있는 땅이 정말 특이해요. 정말 가난한 나라고 예.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네. 인구가 계속 늘어요. 특이하네요. 이게 뭐 누구는 또 막 그 단군 할아버지가 예. 털을 잘못 잡았다 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땅이 또 그런 땅은 아닙니다. 예. 살기 딱 적당히 좋은 땅이라는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먹고 죽을 쌀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꾸역꾸역 그래도 먹고 죽지 않을 만큼 또 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인구가 는다는 건 부양력이 있다는 거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력이 있는 땅이에요, 이 예, 땅이. 예. 그런데 술 만들기까지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조선 시대가 되면은 인구수가 계속 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금주령이 떨어집니다. 태종 때는 거의 매년 떨어져요. 조선왕조실록을 매년. 보면 태종은 매년 초에 네. 금주령, 네. 금주령. 그 얘기는 매년 초마다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안 듣는다는 소리죠.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매년 금주령을 내리지만 안 듣는다는 걸 안다는 소리인 거죠. 심지어 중종 때는 과거 시험 때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과거 마지막에는 네. 그 과거 시험의 단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마지막 시험 문제는 임금이 냅니다. 근데 임금이 직접 이렇게 냈습니다. 중종이. 금주령을 내려도 말을 듣지 않는데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야, 정책 제안을 하라는 거죠. 정책 제안을 하라는 거죠. 예. 이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주령을 내려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번 생겼었던 거가 언제냐면 영조 때예요. 영조 예. 때. 근데 영조 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 이제 경신대기근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술년 신해년 이 양해에 이땐 조선 망할 뻔했습니다. 정말. 이 조선이 임진왜란 때도 망할 거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예. 병자호란 때도 그렇게 임금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치욕적이었지만 예. 이때 나라 망한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면 막아냈거든요. 어쨌든 예. 굴욕적이지만 외교라기보다는 전쟁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겨냈어요. 예. 그런데 경신대기근은 진짜 이때 조선 망할 뻔했어요. 그때는 왜 기근이 왔어요?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네. 이 최근에 이제 그 자연 그 변화를 예. 가지고 기후학자들. 예. 기후학자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학자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추세거든요. 예. 근데 이때가 소빙기라 그래가지고 잠깐 아.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엄청 심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예. 이 무렵이 다 뭔가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도 이제 그 고난을 겪어내야 했었고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예. 그냥 진짜 정말 이때는 망할 뻔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영조인 거예요. 예. 숙종 영조 이렇게 예. 쭉 연결이 되는 건데 영조는 그 경신대기근에 대한 충격을 안고 있는 왕이었었던 거죠. 사람이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는 수준으로까지 가난한데 네. 감히 술을 빚어 먹어? 니네 한 번만 더 빚어 먹다가 걸리면 예.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범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요. 실제 고관 네.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먹다가 걸리거든요. 네. 효수합니다. 효수.
교수는 뭐예요? 머리를 잘라서 전국을 한 바퀴 돌리는 거. 아유, 그 정도로 금주령을 좀 심각하게 내렸었던 네, 왕이었는데 이거는 야사입니다. 네, 본인도 먹다 걸렸어요. 좀 심하네요. 아유, 본인도 먹다가 네.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손자였던 정조 때가 되면 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때부터는 금주령을 풀어버리죠. 그러면서 가양주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네. 술의 역사, 술의 문화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그럼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술과 관련된 음식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술보다는 네. 술과 같이 먹는 안주파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게 참 맛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네. 자, 그럼 술과 관련된 음식 우리 뭐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선주 후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치기. 그렇죠.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예. 술만큼 면 요리도 인류는 예. 동서를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진짜 국수류가 없는 나라 문화가 없네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재료를 달리하면서까지도 다들 면을 먹어요. 그렇네요. 근데 문화가 좀 이제 조금 다르죠. 아마도 이제 그 이 면이라고 하는 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음식 문화는요 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은 고고학적 자료가 여기서부터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고 아마 인류는 다 이 면을 즐겼을 거예요. 예.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딱 하면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면서 문화권에 따라서 면을 먹는 그 면 요리의 그 형태들이 조금 달라지는데 예.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아시아권이죠. 아시아권에서는 물에 그렇게 담궈 먹어요. 그렇네요. 네. 국수. 국수죠. 예. 근데 또 왼쪽으로 가면 유럽 쪽이죠. 유럽 네. 쪽으로 가면 또 볶아 먹습니다. 아, 파스타죠. 약간 파스타.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지지만 네. 왠지 모르게 예. 하여튼 그냥 밀가루나 아니면 곡물류를 길게 뽑아서 입으로 빠는 행위를 좋아해요. 그게 약간 본능 같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빨잖아요. 아. 이건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뭔가 밥을 입에 쌀을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를 본능적으로 좀 찾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자 문화권마다 재료와 형태를 달리하지만 면 요리는 다 있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면하고 빵은 뭐 그 어떤 뭐랄까요? 결이 나눠진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달리 시작한 문화인가요? 같이 시작하지만 네. 그걸 조금씩 나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뭐냐면 이 정말 특이한데 이거는 그냥 밀가루 문화입니다. 그렇죠. 밀가루 음식 문화로 출발을 하는 게 면과 빵이에요. 예. 길게 느려트려 가지고 뭔가를 해 먹으면 이렇게 면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냥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게 빵이 되는 건데 예. 이 밀가루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이 면 문화인데 예. 밀가루가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제일 특이한 게 쌀국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억지로 빼는 거예요. 맞아요. 쌀국수는 진짜 억지로 빼는 건데. 쌀국수는 이게 쌀로는 원래 면을 못 만듭니다. 예. 근데 억지로 치대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만들어내면서 쌀국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너무 특이한 거거든요. 네. 아니 굳이 이걸 억지로까지 국수를 이렇게 먹어야 국수로 되나? 먹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이 국수라고 하는 이 형태, 그러니까 쭉 빠는 이 형태는 네. 인류가 본능적으로 찾는 음식인 것 같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거는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예. 이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나름대로의 면 문화가 아주 튼실하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발달한 겁니까? 알 수는 없죠. 아. 늘 말씀드리지만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더 흥미로워요. 예, 기록으로 확인되는 거는 언제냐라고 하면 예. 6세기에 보면 6세기쯤이 되면은 국수랑 비슷한 음식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보편적인 음식이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보편화가 되는 건 10세기 무렵입니다. 그러면 송나라. 그렇습니다. 송나라쯤이 되면은 왜 면문화가 발달했을까? 추측이죠. 예.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쌀로
어떤 그런 정찬을 차려 먹는 것보다 예. 국수를 해 먹으면 영양소가 그래도 다 갖추어진 음식을 한 그릇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예. 그럼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음식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판매하기가 수월합니다. 예. 이게 뭔가 정찬을 이렇게 쫙 차려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 그 공기 안에 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판매가 용이하려면 상업이 발전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장사를 하고 뭔가 하러 갈 때 한 국수 진짜 빨리 드시는 분들은 2, 3분이면 끝내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게 효율적이잖아요. 예.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송나라는 그 상업 문화가 발전하면서 판매하는 문화로서 국수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일본과 조선으로도 이때는 고려죠. 예. 고려로도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국수 먹는 문화들이 조금씩 각자 문화권마다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송나라 같은 경우는 네. 땅덩어리도 크고 네. 기후대가 남반부와 북반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나라의 면은 밀면일 가능성도 있는데 네. 우리 일본과 한국은 밀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일본은 조금 됩니다. 아 그래요. 일본은 조금 되기 때문에 일본의 국수의 시작은 아마 우동과 우동 같은 예. 그 밀가루 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은 다릅니다. 그렇죠. 조선은 지금도 물론 우리 밀 막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밀들이 있지만 예. 이거 품종 개량을 다 한 거고요. 이때는 밀가루를 기르기가 적당한 땅이 아니에요. 예. 여기는 쌀문화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로 국수를 해 먹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 대체제를 찾아야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유행이라는데. 예. 그다음에 한번 또 먹어봤더니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고. 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땡기죠. 땡기죠. 본능적으로 땡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찾은 게 메밀입니다. 아. 메밀은 그래도 나거든요. 그렇죠. 요 아마 다음 달 무렵 즈음부터가 이제 메밀 이제 본격적으로 철이죠. 이제 철인데 요때쯤이 되면 메밀은 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메밀은 빨리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따뜻한 어떤 그 국물 베이스에는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예. 메밀을 엄청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메밀 국수를. 예. 그러면서 이게 조금 음식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중국에서 사신이 넘어오면 그 고려에서는 10가지의 맛있는 음식이 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메밀국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메밀국수 문화를 빠르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메밀국수가 빠르게 발전했던 시기는 좀 알 수 있을까요? 고려 시대 때부터였었던 것 같고요. 예. 고려 시대 때부터 먹기 시작을 했고 조선 시대가 되면 네. 이 각 지역마다 메밀국수와 관련된 음식들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냉면인 겁니다. 냉면. 네, 왜냐하면 따뜻하게 하면은 빨리 퍼지. 이 메밀국수를 만드는 거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치댈 때 메밀을 치댈 때 따뜻한 물로 한번 예. 이렇게 치댄 다음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예. 쫙 뽑아가지고 압축기로 쫙 뽑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메밀국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뜨거운 물에 담그면 정말 빨리 퍼집니다. 메밀국수 온면으로 드시는 분들 네. 1분 안에 드셔야 돼요. 그거. 아, 그렇군요. 안 그러면은 빨리 퍼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차가운 국물에 먹는 문화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냉면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메밀 그걸로 국수를 만들면 되겠네라는 게 좀 뭐랄까요 보편화되기 시작한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국수의 전성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예. 물론 고려 시대 때도 이제 절에서 면을 팔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으뜸이 냉면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거는 조선 시대인데 이게 요즘은 이게 보면은 이게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게 딱 대표적인 냉면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사실 브랜딩을 너무 잘한 거예요. 어. 평양냉면은 평양냉면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면을 잘 만드는 도시가 평양이다 정도가 있었던 거지. 평양냉면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평양 사람들이 브랜딩화를 한 거예요. 냉면은 평양. 그러니까 평양냉면. 이런 말이 있는 거지. 모두가
냉면은 먹어요. 예. 모든 조선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냉면은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동치미 국물에 예. 메밀면 넣으면 끝입니다. 그게 대부분 다 지역마다 똑같아요. 딱 똑같이 있죠. 그런데 아. 평양냉면은 거기가 조금 잘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 고기 육수를 조금 넣고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있는 거예요. 네.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었더니 걔네는 꿩고기에도 넣어 먹고 아. 꿩고기 육수에도 한번 넣어 먹고 소고기에도 넣어 먹더라. 근데 맛있던데 정도인 거지 평양냉면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건 아니다. 아. 모두가 냉면은 먹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약간 비빔국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비벼 먹는 거 그것도 조선시대 때부터 발달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왜냐하면 비빔냉면에 들어가는 빨간색은 예. 고추죠. 예. 고추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것도 일제강점기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함흥냉면은 아주 나중에 만들어지는 예. 거고요. 이 함흥냉면이라고 하는 게 비빔냉면이잖아요. 그 비빔냉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지역 그러니까 그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감자 고구마 전분을 만드는 공장 때문인 예.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공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가지고 해먹는 요리들도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지역은 네. 함경도 지역은 냉면을 먹을 때 네. 원래 해산물을 조금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명태회나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올려 먹는 게 그쪽 지역의 그 뭐 감자나 고구마 전분 공장에서 나오는 그 국수랑 만나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회냉면 문화랑 그게 만나면서 함흥냉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그거는 아주 나중입니다. 1930년대 이후가 되어야지 만들어지는 문화인 거죠. 지금 우리가 먹는 냉면은 사실 일제 강점기 이후 때나 그 형태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즘 주식이 바뀐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민족이 됐다라는 소리도 맞습니다. 듣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쌀보다 밀을 더 먹거든요. 네. 그 밀 먹는 대표적인 방식이 또 밀가루 국수인데 네. 밀가루 국수는 언제부터 먹은 거예요? 1920년대 이후나 되어야 등장한 물론 안동이나 여러 지역 몇몇 지역에서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고 먹는 문화가 아예 없진 않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잔치국수나 예. 아니면 뭐 건진국수, 그다음에 안동국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문화는 있습니다만 아주 비싼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메밀이랑 물론 이제 메밀은 메밀 특유의 향과 예. 메밀 특유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 그냥 국수랑 메밀 국수를 딱 놓고 먹어보면 밀가루에서 나는 그 그 단맛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먹으면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더 선호하기는 하는 거죠. 예. 그런데 1920년대가 됐을 때쯤에서야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땅에서 밀가루가 조금씩 재배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재배는 힘듭니다. 네. 그리고 1930년대 만주밀이라 그래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밀가루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근데 그래도 비쌉니다. 아.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밀가루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요. 밀가루 면 요리나 빵 요리는 고급 음식입니다. 예. 이게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건 해방 이후가 되어야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혼분 장려 그건가요? 네. 혼분식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승만 정권 시기 때부터도 있어요. 아. 프로파간다도 합니다. 예. 뭐냐면 우리는 쌀 먹어서 키가 작다. 서양 애들 봐라. 아, 밀 먹어서. 밀 먹으면 키 큰다. 아, 예. 이런 프로파간다를 할 정도로 이제 밀가루는 미국 밀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소비시켜야 됐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문식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는데 이승만 정권 시기 때보다 박정희 정권 시기가 되면은 이걸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법적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게 식생활 개선 운동이라고 예. 하는 거고요. 1964년서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밥에 무조건 그 보리나 이런 걸 섞게끔 네.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게 밀가루를 섞어라. 25%는 무조건 밀가루를 섞어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밥에다가 밀가루를 섞을 수는 밀가루를 없고. 섞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면류를 섞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뭐 육개장에 당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설렁탕집 가면은 소면 이렇게 내주는 게 예.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설렁탕에 소면 조금 넣어서 먹으려면 먹으라고 이렇게 네. 주잖아요. 그게 저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풍습인 아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박정희 시기 때 만들어지는 예. 만들어진 문화인 예.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시대적인 굴곡 속에서 네. 우리가 밀면을 많이 네. 찾게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강원도 쪽 출장 가게 되면 네. 메밀면으로 된 메밀국수니 비빔국수니 네. 이런 걸 엄청 찾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유의 맛 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 유지가 되어 오는 건 네. 아무리 혼분 장려로 밀가루를 우리가 주식처럼 먹게 돼서 식습관이 그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름의 이게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어떻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면 요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본능을 자극시키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메밀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문화를 좀 굳이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먹는 전통의 냉면은 그냥 그 전통의 국수는 그 집에 있는 동치미에다가 예. 메밀 살짝 그 삶아가지고 드시면 그게 전통의 전통의 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화두로 던졌던 선주후 면에서 네. 이 면은 냉면류의 면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전에 이 사자성어에서 네, 면은 네, 네. 뭘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 사자성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고요. 그래요? 예. 아, 하지만 선주 후면할 때 그 면은 예. 이걸 전통으로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통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네. 냉면이다. 냉면이다. 예. 자,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또 제가 헷갈리는데 네. 당연히 네. 술 마시고 난 뒤에 네. 후면이니까 네. 이건 뜨끈한 뭔가 국물 속의 네. 면 가지고 속 달래고 네. 집에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냉면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이거는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 이게 그 조선 시대에 최초의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찾으면 그 냉면이거든요. 네. 임금님도 시켜 먹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술 먹고 예. 다음 날 야 냉면이 땡기지 않니? 거기 되게 맛집이라던데 한번 시켜봐라. 하면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냉면은 부는 속도가 덜하다 보니까 네. 배달하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술 먹고 시켜 먹기 좋은 음식도 냉면인 겁니다. 예, 선주 후면의 이 면은 냉면이다. 냉면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또 면의 문화는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지 오늘도 너무 흥미진진하게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원 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